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진장 김광주입니다. 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껏해야 30여 년 정도 국민연금이 기금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 국민연금 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돈 파는 가게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는 누가 키워? 머리마트. 자, 국민연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자주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핵심은 국민연금 잘 관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편안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무려 10년씩이나 단축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10년 정도 단축된 2051년으로 기금이 고갈 예상된다고 합니다. 4월 25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했는데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점점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타는 사람보다 내는 수입이 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이처럼 이렇게 증가 계속 하는데 하다가 한 2043년 정도에 이제 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언제라고요? 한 2043년 정도에 무슨 말이냐면 내는 사람보다 타가는 사람, 즉 내는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좀 더 많아지는 해가 바로 2043년, 수지 적자가 2043년으로 예상이 되어서 마침내 2060년 되면 기금이 완전 제로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거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요? 물론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꼭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었죠, 분명히.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합병에 찬성한 그 자체가 국민연금에는 그닥 이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저금리 이런 등등의 여파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무려 10년 가까이 앞당겨졌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국민연금 기금은 이 막대한 엄청난 이 돈을 잘 굴려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금 운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잘 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을 기금 운용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연금 기금이 고갈 시점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원래는 당초는 이랬습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을 한 5.2%, 6.3%, 6.8%, 7.2%, 7.3%, 이 정도 수익률로 계속 운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뒤집어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7.2, 3 이것은 고사하고, 실제로는 그림에서처럼 4.6, 4.8 이 정도 수익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엄청난 그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 2%, 3% 이것은 엄청난 금액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예정 수익률과 연금 고갈 시점을 살펴보면요. 이 그림에서처럼 기금 운용 투자 수익률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마이너스 2% 정도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예상처럼 무려 37조 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면서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 자체도 한 10년 정도 앞당겨진 2051년으로 연금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기가 2051년인데요. 뭐 지금부터 따지자면 정확하게 지금 2017년부터 이렇게 손꼽아 계산을 해보면 딱 34년입니다. 34년.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대별로, 연령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 현재 70세라면 70세라면 지금 뭐 기초 노령연금을 비롯해서 또 착실히 그동안 연금을 오랫동안 내와 납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령하고 있겠죠. 이분들은 뭐 그냥 즐기십시오. 오 해피데이, 그죠? 오 해피라이프 즐기십시오. 또 이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던 또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죠. 현재 60세에서도 연금을 타시는 분도 있고 아직 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60대, 70대 분들은 이 연금을 지금 그대로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면 됩니다. 연금 기금이 뭐 앞으로 한 34년, 30여 년 동안 뭐 바뀌더라도 이분들 뭐 60세, 70세 이 어르신들은 뭐 크게 그닥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50대 이하부터인데요. 50대는 좀 불안합니다. 40대 완전 불안합니다. 30대, 20대. 야, 이것은요. 그냥 완전 봉이죠. 20대는 따따블 봉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크게 나누면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적립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지급될 미래에 지급될 연금액을 미리부터 쌓아두고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쌓아두고 이 쌓인 돈, 즉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그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 부가 방식은 어떠냐 하면 매년마다 지급되는 연금액을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가 방식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올해 국민연금을 지급받아야 될 사람들의 그 총액이 있겠죠. 그것을 올해 돈을 버는 소득자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 소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n분의 1로 거두어서 소득별, 물론 소득별이겠죠. 이게 소득 금액별 비례해서 n분의 1로 거두어서 내는 방식이 바로 부가 방식입니다. 이 부가 방식은 그래서 1년마다 정산이 되겠죠. 대부분의 이 국민연금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은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적립 방식으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이 다 적립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부가 방식으로 전환해 있는 케이스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의 국민연금,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선진국 사례에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냅니다. 그죠? 더 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지금 한 9% 정도를 내죠. 소득의 9% 정도를 내는데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4.5%를 회사에서 내주니까 야, 이건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득의 2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당연히 더 많이 점점 내겠죠. 두 번째는요. 선진국 사례에서 미래를 본다. 두 번째는 더 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덜 받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다. 이것 또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더 냅니다. 즉 소득의 20%를 내고 반대로 덜 받습니다. 소득의 40에서 50% 이걸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 하는데요. 이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는
적게 내죠. 선진국에 비해서 즉 9%를 내고 더 많이 받습니다. 뭐 60, 70%를 지금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더 내고 앞으로 덜 받는다. 소득 대체율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정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진국 사례에서 미래를 본다. 더 내고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늦게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원래는 그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기로 했다가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로 점점 연금 수령 시기를 정책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진국 사례에서 미래를 본다. 네 번째는요. 내가 낸 돈만 받습니다. 내가 낸 돈만 받는다.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연금 기금 적립 방식을 원래 이제 그 방식이 대부분 적립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부가 방식으로 바뀐다. 스웨덴, 칠레, 심지어 스웨덴, 칠레 이런 나라들은 확정 기여형입니다. 자, 확정 기여형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DC형과 비슷합니다. 일단 냅니다. 낸 다음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서 그 수익률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낸 돈만 운용기금에서 운용을 한 수익이 있다면 플러스해서 되돌려 받는 이런 제도를 스웨덴, 칠레 같은 나라들은 취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연금 적립 방식에서 연금 부과 방식으로 또는 스웨덴, 칠레처럼 아예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는 확정 기여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볼게요. 어쨌든 선진국 사례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연금 제도는 존속합니다. 그러나 방식은 변경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방식의 변경은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은 기본이고 강제 부과하면서도 내가 낸 돈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들이 아직 국민연금을 없앤 나라는 없습니다. 어쨌든 방식은 바뀔 뿐이지 이 국민연금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 이후에 소득이 끊겼을 때 이 연금은 정말 생명줄하고도 같겠죠. 또 이것들이 잘 못되면 그것들이 바로 정부나 정치에 대한 뭐 이렇게 엄청난 민원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부과를 하더라도 이 국민연금 장기저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방식만 바뀔 뿐이지 연금 제도는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자, 연금 수령 대상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마음껏 즐기세요. 이분들은요, 심지어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 5년에 걸쳐서 미리 연금을 땡겨서 받을 수는 있는데 이때는 선이자 손해를 조금 이렇게 봐야 하고요. 반대로 나는 지금 넉넉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5년 이후부터 연금을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일정한 이자가 보태어져서 수령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60, 70 세대 어르신들도 연금은 받고 있지만 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요 1인 최저 생계비의 절반 정도에도 불과한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뭐 평생 고용 정년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하셨던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공무원 주로 공직에 계셨던 분들 교사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공직에 계셨던 분 또 교사 이런 분들은 공무원 연금 또 교직 연금을 수령하시겠지만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계속 국민연금을 강제로 뗐기 때문에 노후 역시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지만 또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었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낸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 노령연금 뭐 이런 등등을 계속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요. 결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이 어르신들 60, 70 세대 어르신들이 그닥 국민연금을 가지고 뭐 노후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방송을 듣는 분이 현재 50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50대는요. 연금 개혁이 이 복병입니다. 정말 복병입니다. 이 50대는 계속 연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얼마나 받을지 이것들이 이 국민연금 개혁하고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불리하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 50대 이하 세대에 비하면 아직도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에 다양한 이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책들, 뭐 추납, 반납, 임의가입제도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추납은 만약에 이렇게 지금 과거에 실직 상태 또 회사를 옮긴다든지 등등 해서 국민연금 불입을 중단했던 어떤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못 내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회복하면 그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기간도 회복되고 또 그만큼 돈도 쌓이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추납이라고 합니다. 반납은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반납은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까지 불입되어 있었던 국민연금을 되돌려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 제도. 만약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그때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아까 추납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다시 복원하면서 또 국민연금 이렇게 적립액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임의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임의가입 제도는 뭐 다들 또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할 대상이 아닌 분들, 예를 들면 뭐 전업주부 이런 분들이 임의가입제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가입해서 60세 되기 전이라면 60세 되기 전에 가입해서 10년만 최소 10년을 채워야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9만 몇천원 내면 9만 몇천원 내서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그 2배 가까이 받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50대는 물론 연금 개혁이 복병이긴 하고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보다 많이 불리해지겠지만 그러나 추납, 반납, 임의 가입 제도 등을 활용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40대, 이것은 뭐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현재 40대는 지금까지도 연금 보험료를 부지런히 꼬박꼬박 내어왔지만 또 앞으로도 내어야 될 기간이 만만치 않게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따라서 개인적인 은퇴 준비에 바짝 긴장하면서 자신의 노후 은퇴 이후를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 개혁 직격탄이 바로 40대에 있습니다. 현재 2030 이거 뭐 답 없습니다. 이 2030 세대들은요. 연금 개혁과 상관없이 가장 불리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상책인데요. 그림에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안 되거나 적게 내는 것이 상책인데 또 그럴 수는 없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여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이 강제저축이라는 이 힘, 그죠? 강제로 저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축하기 힘들거든요. 이 강제저축을 통해서 심지어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저축의 힘이라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여태까지 다른 선배 세대들,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한 가장 불리하지만 안 낼 수도 없죠. 그죠? 국민연금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제저축이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습니다. 자, 따라서 2030 세대, 또 40, 40, 50 세대까지 포괄해서 아무래도 나의 은퇴 준비, 또 노후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 준비가 필요한 세대가 2030, 40, 50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연금 10년 고갈이 연금기금 고갈이 10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어쩌면요, 그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다행히 그것보다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분명히 변해야 한다. 그죠?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든 개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개인의 은퇴 준비, 개인의 책임이 훨씬 강화되겠다, 훨씬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회, 상쾌, 동쾌. 오늘은 조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유쾌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미리 꼼꼼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단골 고객 더욱 사랑합니다.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 파는 가게 재미나고 유쾌하고 친절한 콘텐츠를 자주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